예, 함장님 오늘 이곳에 이렇게 장례식장에 오시게 되셨는데요. 예. 정종률 우리 예. 대원이죠. 예. 그때 당시에 예. 부하 직원으로서 예. 어떤 분이셨고 또 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고 정종률 상사는 우리 천안함 기관부의 엔진을 담당하는 부사관이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근무를 했고 또 장비 사고 하나 없이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한 대원이고 2010년 아시다시피 3월 26일 적의 기습적인 의뢰 공격에 전사한 대원입니다. 이후에 그때 당시 6살이던 아들이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그 부인은 안타깝게 3년간 암투병을 하다가 어제 12시 30분경에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천에 이제 고아가 된 우리 유자녀 많은 국민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다시 또 힘을 내고 앞으로 잘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함장님 예. 개인 유튜브를 개설을 하신 예,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어떤 심정으로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셨어요? 예, 유튜브가 함장의 바다라는 명칭으로 유튜브를 개설해서 이제 3편을 찍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생존한 사병들하고 우리 장교들, 생존 장병들이 살아 돌아오니까 패잔병이 되어버렸고 또 전사자들은 마찬가지 그들의 나라를 지킨 숭고한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음모론을 대응하고 또 천안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개설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뭐 명예 회복을 예.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어떤 그동안 천안함과 관련된 어떤 여러 예. 그런 내용들도 다뤄지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천안함 이야기에서 1편까지 방송이 되었고 네. 아마 내일 정도 방송될 것 같은데 3편까지는 천안함 이야기, 그 다음부터 이제 음모론에 대한 대응, 그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생존 장병들과 전사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예. 모양이죠? 예. 아, 그래요? 저희 이미 말씀해 주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 이제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홀로 고아가 된 예. 아드님 예. 지금 이제 남아 계시는데 예. 어떻게 어떤 손길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실지요? 예, 제가 이제 유자녀의 이제 아버지라고 유자녀에게도 말을 했고 앞으로 아빠의 심정으로 그리고 실제 아빠와 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케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정종률 부하 직원 상사님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분 얼마나 근무를 하셨고 예. 어떤 부하였는지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 좀 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2009년 6월에 저희 입에 전입을 했고 저희 입에서는 한 9개월, 10개월 가량 근무를 했었고 평소에도 부하 장병들을 잘 지휘를 하고 잘 교육을 하고 또 상급자들에게는 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인 훌륭한 대원이었습니다. 네.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좀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염치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아빠를 보내고 엄마까지 잃게 된 우리 유자녀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잘 돌볼 것이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민 여러분 전체가 아빠 엄마의 심정으로 잘 돌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천안함장입니다. 오늘은 피격 당시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 그 밤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아니 잊어서는 안 될 시간들입니다. 그 후 많은 사건들이 견딜 수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세월이 벌써 11년이 흘렀고 어느덧 저도 군복을 벗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주년을 맞아 천안함 피격 사건 후 저 천안함 함장의 입장에서 경험한 일들을 회상해 보겠습니다. 11년 전 그날 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상황도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수임무나 훈련이 아닌 평상적인 상황에서 항상 작전을 하던 그곳에서 기동을 하고 있었고 사건 전날 파고가 3m 이상으로 높아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었고 대청도 근해에 피항할 정도로 나쁜 기상에서 조금 좋아졌지만 여전히 파고가 2.5에서 3m로 높았습니다. 당시 저는 사건 발생 약 10분 전까지 함대 순찰을 마치고 함장실로 돌아왔고 의자에 앉아 컴퓨터 문자망과 KNTD에서 화면을 보는 중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정전이 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직도 겪었던 그때 모든 현실이 꿈만 같고 하루에도 몇 번씩 꿈이었으면을 되뇌고 있습니다. 바로 몇 분 전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서로 말하고 호흡하던 내 생명 같은 사랑하는 부하들, 또 암흑 속 침몰하는 배에서 한 명이라도 더 찾으려고 울부짖으며 전우를 찾아다니고 체온을 유지하려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에게 구명의를 입혀주며 먼저 살아나가라 하고 저희 눈과 입만을 쳐다보며 일사불란하게 따르던 부하들의 용맹스럽지만 애절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저는 충격으로 몸이 날아가며 무너진 집기류에 깔리고 문이 잠겨 몇 분간을 함장실에 갇혀 있었고 얼마간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함장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나를 부르며 울부짖는 목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들렸습니다. 순간 배가 우연으로 오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가는 것을 직감하고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즉시 구조 요청과 상황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이었고 성조원들이 문을 부수고 내려준 소하우스를 허리에 차고 갑판에 올라와 보니 20여 명이 피를 흘리며 발을 구르며 한미가 안 보인다고, 우리 대원들이 안 보인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상사는 침실에서 나오는데 물이 들어차고 달빛이 보였으며 한미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순간 내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연도를 포함한 한미가 안 보이고 우리가 서 있는 부분은 오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마스터가 해수면에 닿았다 말았다 하며 마치 나룻배의 노와 같이 보였습니다. 부장 작전관에게 인원 파악을, 전정관과 통신장에게는 상황 보고를 지시했고 구조 방법을 모색했고 몸이 성한 대원들은 로프와 소아웃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함내 인명 구조를 하고 일부 대원들은 구급함을 들고 나와 피를 많이 흘리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구조가 한창일 무렵 통신장이 함대에서 무슨 상황 같냐고 물어 머리에 맞은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부분 성조원들이 갑판으로 나오고 일부는 실내를 계속 탐색했습니다. 어느 수병은 샤워를 하다가 벌거벗고 올라와서 떨고 있었고 취침 중이던 성조원들은 속옷 차림으로 올라오고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서로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실내에 들어가 옷을 꺼내오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저는 성조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저 자신부터 떨리지 않게 갑판에 묻어있는 바닷물을 입에 수차례 적시며 지시했습니다. 적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으니 몸을 숙이고 조용히 해라. 내 말을 들으면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당신은 충격의 느낌과 한미가 없는 상황으로 보아 적의 의뢰에 맞았다고 밖에는 별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함대에 적에 대한 보복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훗날 휴대전화가 녹음이 안 되어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이었고 고속정이 접근하자 작전관에게는 고속정이 계류가 가능한지, 부장에게는 이함할 수 있는 해수면과 가장 가까운 EOTS 위치에 가보라고 지시하였고 고속정이 수차례 계류를 시도했는데 도중에 작전관이 바다에 빠져 고속정에 구조되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배가 기울어 있어 더 이상은 요동으로 급속히 침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속정을 이탈하도록 유도하고 함정에 착된 구명정을 내리고 립 공업보트를 요청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당시 인명구조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함장이 통신을 할 수가 없어 전정관과 통신장이 함장의 말을 듣고 바로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특별한 내용만 바꿔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함대와 교신을 하던 중
통신장이 전대장을 바꾸어 빨리 립을 보내주십시오. 의뢰에 맞은 것 같다. 한미 연도 이유가 안 보인다 등을 보고했습니다. 해경적 립이 도착하고 먼저 함수에 있던 승조원 12명은 립이 직접 계류해서 내렸고 이후 승조원들은 일사불란하게 구명정으로 이함을 시작했습니다. 구명정을 수면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묶고 중간 섬으로 삼아 립에 옮겨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어 믿기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결색한 구명정이 떠내려가자 특수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자장이 맨몸으로 바다에 빠져 밧줄로 묶었고 또 그 급박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승조원들은 나의 지시에 따라 환자와 계급이 낮은 순부터 먼저 배에서 내렸습니다. 끝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인 하사 한 명이 문제였는데 구명정에 뛰어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구명정 결색을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던 전자장이 관공선을 타고 오고 있었고 관공선 함수가 배에서 내린 구조를 위치의 높이와 수평이 일치한다고 판단해서 관공선 함수를 잠시 계류시켜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이함하도록 결심했고 환자의 생존을 장담 못할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그 방법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었고 관공선 함수가 잠시 붙는 순간 우리는 환자를 밀고 관공선에 있던 전자장이 당기고 바로 후진하면서 구조에 성공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파도로 함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순간 구조물에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에서 평행 시점을 정확히 이용했고 대부분의 승조원들이 구조가 되고 최종적으로 함내 더 이상 인원이 없다고 판단해서 비상통신을 가지고 있던 통신장 그리고 구명정 줄을 잡고 있던 부장과 함께 눈물을 머금고 이함을 하였습니다. 아마 어떤 정치인이 함장과 부장이 말다툼했다는 얘기는 마지막 이함 시대가 함장으로서 배와 함께하고자 안 내리겠다고 할 때 승조원들의 만류하던 소리를 누군가 들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때 안 나올 걸 몇 번이고 후회했지만 또 안 나왔더라면 얼마나 추측이 많았을까도 생각됩니다. 우리는 구명정 줄을 풀며 구명볼도 내려두며 한미 실종자들이 타고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함정에서 이탈하며 바라본 우리 배, 아니 우리 집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대부분 해경함에 편성하고 일부 고속정과 관공선에 옮겨 탔고 저는 해경함에서 승조원 응급처치를 지시하고 참모총장 작전사령관과 전화통화로 당시 상황과 인원보고를 하였으며 부장과 전정관이 고속정을 옮겨 타고 침몰 위치로 가서 실종자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저희 함수는 거의 침몰하고 앞부분만 2m 정도 보였고 미리 구조된 작전관이 타고 있는 고속정에서 생존 실종자 명단 작성을 지시하고 고속정 편대장과 탐색을 계속하고 해경정에 요청해서 위치 부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위치 부위가 침몰해서 함대에 위치하고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밤새 탐색을 하다가 함대에서 인근 BCC함에 편성하고 평택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사건 다음 날 오후 평택항에 입항했습니다. 지금까지 피격 사건 당시 상황부터 평택항 입항까지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평택항 입항 이후부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